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게 알파다라고 정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발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리미트 씌워볼까? 여기서 an 빼기 1분의 2an 플러스 1. 우리가 이게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리미트를 다 분배 가능하거든. 그래서 원래는 알파 빼기 1분의 2 알파 플러스 1. 이건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쌤이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도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값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어떠한 값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분배를 시켜가지고 어떠한 값으로 표현됐다. 근데 그게 무조건 수렴한다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했어. 딱 어떤 경우에 분모가 0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에 말입니다. 그럼 이것처럼 얘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발산으로 보여야 된다고 하면 분모가 0으로 가져야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모만 0으로 가져야 돼. 그랬을 때 그 극한값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발산한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리미트 알파가 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됐나?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 적용시켰을 때 그대로 적용시키면 또 0분의 0꼴이 나오니까 처리를 해줘야겠죠. 분자는 an 빼기 1, 그 다음 an 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고, 약분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제곱 플러스 an 플러스 1 이것만 남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분배를 해서 1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즉 3번이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an은 1이 아니라는데요. an이 1이 아닌 건 알겠어. 근데 극한값은 충분히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 조건이 안 돼. 자, 2번 봅시다. 2번으로 가면 또 이것 또한 수렴하는 수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문제가 쉽습니다. 얘는 an이 알파다라고 정해놓고요. 자, 그 다음 요렇게 또 적용시켰을 때 얘가 분배 가능하겠죠. 그래서 알파 빼기 2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이거는 m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것도 분모가 0이 될 수 있잖아요. 분모 0이 됐으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죠. 분모가 0이 되는 동시에 분자도 0이 되는 경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제외해 줍니다. 따라서 알파는 2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린 이 알파의 값을 어떠한 m에 대한 변수로 표현하십시오가 되는 거니까 지금 m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알파는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은 알파 m 빼기 2m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m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고 우리는 알파는으로 표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다라고 하면 따라서 알파다라는 것은 m 플러스 1분의 2m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fm으로 표현하라 라고 문제가 주어진 거죠. 자, 됐나? 자, 좋아. 그럼 마지막 부등식 해결하러 가면 m 플러스 1분의 2m 플러스 3 요놈이 15분의 32보다 작은 걸 찾아주십시오. 그러면 요렇게 한번 곱해주면 10면 30m 플러스 45 이거는 32m 플러스 32가 되는 것이고 요렇게 넘겨주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3 그래서 m은 2분의 13보단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6.5가 되는 거니까 자연수 m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소값이 7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보면 AN과 CN은 각각 발산한데 그 다음 요놈과 요놈은 각각 수렴한데 되게 신기한 문제네요. 자, 리미트 AN이 발산한대. 리미트 CN은 이것도 발산한대.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이거는 수렴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플러스 dn은 수렴한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기역 bn은 발산하니 자, 그럼 선생님 봐봐봐. 요거는 지금 분배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불가능하지. 그러면 어떻게 대줘야 되노? 얘를
치환해야 된다라는 거. 얘를 뭐라고 PN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PN은 알파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질문을 BN이 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BN은 PN 빼기 RAN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BN이란 질문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 자리 이걸 넣어줬을 때 PN 빼기 AN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생각했을 때 요 놈은 알파로 수렴하는 놈, 요 놈은 발산하는 형태. 그러면 수렴하는 놈과 발산하는 놈을 더하거나 빼거나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기억은 발산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 얘가 만약에 수렴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 상황에서는 가정이 한 개 더 들어갔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cn이 또 다른 값 감마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요 놈도 수렴해? 라고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 여기 봤을 때 우리는 이거를 두 개 한번 더 해볼까요? 이거 두 개 더 해볼까?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린 생긴 모양에 따라 an 더하기 cn도 나와야 되고 bn 더하기 dn이란 모양도 나와야 되니까 이 두 식을 한번 더 해보자. 우리는 각각이 수렴하는 두 수열 요 놈과 요 놈을 이제 생각했을 때 이 리미트를 더한다. 이 두 항을 더한다라고 하면 리미트로 묶어낼 수 있어. 수렴하는 놈들이니까 이것만 생각했을 때 수렴하고요. cn 플러스 dn 이 놈만 생각했을 때 수렴하니까 이렇게 각각 묶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리미트를.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모양을 좀 바꿔주죠. 단순하게 덧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 an 플러스 cn 그 다음에 bn 더하기 dn 그러면 이 값은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수렴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요 우리는 가정을 믿어야겠죠. 요 놈만 딱 생각하면 수렴을 하는 형태야. 근데 요 놈이 뭔지를 몰라. 우리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BN과 DN의 합을 생각했을 때 요 놈이 수렴하냐 물어보고 있어. 근데 우리 결론적으로 수렴하는 놈과 뭐 어떤 놈을 더했을 때 수렴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기억처럼 수렴하는 놈과 발산하는 놈을 더하기 빼기 하면 무조건 발산이야. 근데 얘는 수렴을 했으니까 얘는 또 수렴하는 놈이 더해졌으니까 요 놈은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어렵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엔 이거가 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cn 요거를 또 델타라고 합시다. 선생님, 니은에서도 감마라는 걸 안 썼으면서 왜 자꾸 잤습니까? 습관이 되십시오. 어떠한 값이 어떤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 값을 일단 설정을 해주십시오. 문자로 설정해줘. 그게 습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좋아. 그럼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또 이걸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니은처럼 이 모양과 이 모양을 쓰이도록 우리가 찾아놓은 이것들 정보를 좀 써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뭐 해볼까? 이거 두 개를 곱해보자. 우리 이거 두 개를 이거랑 이걸 두 개 곱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그 다음에 cn 플러스 dn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가 가능하다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각각이 수렴하니까 리미트 이렇게 묶어내듯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 일반항 자리에 있는 이놈들을 전개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cn 플러스 bn cn 플러스 an dn 플러스 bn dn 요렇게 만들어진 거겠죠. 맞나? 자, 그러면 여기 디귿에서 말하는 가정은 요 놈이 수렴하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요 놈은 수렴해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자, 됐나요? 얘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요. 얘가 궁금한데 요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과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선 이거 두 개를 곱해봤고 주어진 힌트들을 다 써보려고 했었는데 얘의 힌트만 얻어선 디귿에서 말하는 이 힌트만 얻어선 얘를 증명하는 건 조금 빡빡할 것 같습니다. 기역과 니은에 비해서 말이야. 그래서 도전해볼 만한 건 이 조건들, 요 조건, 요 조건, 요 조건, 요 조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 속에서 얘가 수렴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발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기역, 니은, 디귿에서 학생들한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만약 증명이 힘든 문제가 나오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발레를 졸라 찾으려고 노력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 무조건 틀린 건 아니면 우리가 증명을 못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이 디귿 선지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발레를 졸라 한번 찾아보는 거. 알겠죠? 거기서 못 찾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왔다 뭐 선택하고 찍고 넘어가는 거겠죠.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일단 상황은 좀 지켜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 AN과 CN은 각각 발산해야 되고요. 요것과 요것은 각각 수렴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리고 디귿까지 얘가 원하는 것까지 만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 만한 건 진동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1, 2, 1, 2, 1, 2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A는 일단 발산하는 게 맞고요. 이거 두 개 더해서는 뭐가 되게끔 수렴을 하게끔 BN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2, 1, 2, 1, 2, 1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 더했을 땐 다 3이니까 뭐 이건 조건은 만족하죠. 이 조건도 만족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 이제 CN을 정할 건데 그 CN이 이제 두 개 곱했을 때 뭐가 되게끔 수렴을 하게끔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이번엔 마이너스로 하자.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2 이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게끔 이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게끔 얘도 진동 형태가 되면서 요 조건 만족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AN과 CN을 곱하면 계속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조건도 만족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DN을 설정할 때 얘를 만족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만족함과 동시에 이게 수렴하지 않도록 얘가 수렴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지? BN과 DN을 곱했을 땐 수렴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CN과 더해서 수렴을 하게끔 한다? 그럼 이건 2, 1, 2, 1 하면 되겠나? 그럼 되겠죠. 2, 1, 2, 1 하면 이거 두 개 더해서 CN과 DN을 더했을 때는 다 0이 되니까 각각의 항이 0이 되니까 0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젠 BN과 DN을 곱했을 때는 요거는 4가 나오고 요거는 1이 나오고 4, 1, 4, 1 이렇게 진동 형태 되버리니까 발레가 되는 거 맞네요. 틀렸네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 싫습니다.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